시설이 기반 시설이 그거에 맞춰서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들어가는 비용 30-40%는 끝납니다. 근데 중장 저기 연 1억이 넘는데 전기세만 네? 그물 끌어올리는 그 전기세가 1억이 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다 여러분들 표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안다는 건 뭐냐면 좀 지식을 배웠거나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걸 안다는 거야. 노동하고 가서 뭐 연탄 날르고 해가지고 노동하고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가서 집에 가서 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냐고. 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왕권 시대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천 공간도 지금 당장 안 쓰는 건 이렇게 직선화해가지고 옛날에 꾸불꾸불한 하천 공간이 그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폐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들을 그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생태계가 보존도 되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딴 걸로 써요. 다 이용하는 뭐 이권과 관련된 게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하천 수량이 감소하죠. 인구가 증가하면 또 뭐 하수량이 그죠? 우리가 물 많이 쓰면 또 하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대형 오피스 처리장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대형 오피스 처리장은 어디서 건설해요? 저 밑에 한강 하류, 낙동강도 그쪽은 또 낙동강 하류, 구미는 구미 거기 또 구미천 하류 다 하류에 왜 그러냐? 상류에 닿으면 자기 앞에 하천으로 들어오면 처리된 물이 흘러가니까 냄새 났어. 그러니까 우선 안 보이게 무조건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보내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그런 거 오염된 물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관이 이 하천 바깥에 묻는 게 아니에요. 공유지니까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하천 안에다 또 묻어. 그럼 하천 안에다 묻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천에 물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걔가 고수부지에 분치라고 그러죠. 지금 분치도 이 고갈된 수위보다 높게 올라가 있어. 그럼 공사를 아주 그 물이 안 새게 제대로 합니까? 그 하천업체를 데려다가 2번, 3번 하천 주면 다 빼쳐먹고 거기서 물이 새잖아요. 그럼 오염수가 새가지고 그나마 물이 적은 하천이 전부 다 물이 폐사되게 다 오염시켜버려요.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 와. 그럼 하천 수위가 얘보다 올라가. 하천 수위가 올라가. 그럼 거꾸로 이 하천 수위에 깨끗한 물이 흙탕으로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저쪽 폐수처장에서 이게 2Q, 3Q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수질의 그 항목이 BOD라는 게 있었어. BOD가 200 ppm, 200mg per 밀리터에 200mg의 그 생물이 존재합니다. 미생물. 그거 그렇게 됐을 때 딱 처리가 최고 효율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관로도 들어가면 뭐예요? 계속 또 미생물 타야 되는 거야. 깎고 이러죠. 그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저기 난제 하수처장이요. 보셨죠? 홍수가 나잖아요. 그냥 똥이 뭐 다 방류. 그러니까 행주대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김포에서 뭐 잡잖아요. 그 고기 먹는 건 지금은 좀 그게 들통이라 가지고 저한테 들통 났어요. 이 쉬쉬해가지고. 왜냐면 처리하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홍수가 나면 어차피 바다라고 할 거니까 그냥 보내는 거야. 처리 안 하고. 이게 그쪽에 그 고향난지 그 고수부지 제가 복원을 하면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뒤로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의 게장이 새로 왔는데 새로 왔으니까 오목파악 해야 되니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설계자가 왔을 때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친구하고 친한 친구라니까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딴 거 얘기 물어보다가 기술적인 얘기 물어보다가 비 올 때도 꼭 처리해야 되니까 깎고 그러는 거예요. 비 올 때는 바다 가까우니까 그냥 처리 안 하면 이득이겠네요. 예산적으로 많이 들리는 관리비가 당연하지요. 이거 어떤 걸 못해도 그게 급비싸면 대통령과 대통령이 가더라도요.
여야가 달라도요 딱 극비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공개하지 마. 이게 나라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또 어떤 대통령이 와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 꼭 이거는 너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 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다 공개될 거야. 많이 투명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도시화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요거 표만 딱 보면요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인구가 줄죠. 공장 다 내보냈죠. 그럼 인구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은 그대로고 포장은 그대로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꾸 그 포장된 걸 뜯어내가지고 공원 조성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래야 물이 스며들어가고 해서 도시의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유성이 뭐냐? 그런 고유한 그런 공간, 그런 기능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똑같은 이거 하나 봐도 생태 문제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 마음이지만 이건 생태 문제잖아요. 우리 고유성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거 하나, 그것만 해도 고유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우리가 고유성의 요소를 저렇게 인공화해서 만든 도시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한번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고유성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다음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야, 이제 많이 배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바다예요. 옛날에 하천이 이 바다가 하천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빨간 게 뭐냐면 선이 옛날에 바닷물이 만조로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접하는 선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하구 복원 마스터편을 수립한 거거든요. 환경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뭐 저기 빨간 다리개 이런 거, 그죠? 그다음 불가사리, 뭐 바다에 사는 거 다 살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까맣게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인공수로지만 어쨌든 여기가 깊은 골이잖아요. 바다에 가면 깊은 골이 있죠. 그런 데는 망둥어도 살고 뭐 쩔뚝망둥 뭐 이런 거 살잖아요. 걔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숭어가 왔다 갔다 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조금 높은 데는 뭐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 갈대 같은 것이 날 거고 이렇게 그 생태계가 생태 시스템이 들어오겠죠. 그것이 원래대로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경지 다 메꿔가지고 경지정을 해서 언제 일제 때. 아니 일제 때? 일본 애들 여기서 쌀 나와가지고 다 가져갔잖아요. 여기 고창입니다. 고창. 고창이 얼마나 그 청정한 곳입니까? 예전에 그랬어. 네, 여기 고인돌도 있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환경부의 국장하고 그 고창 군수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아주 융숭한 우리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유 정말 좋으신 일 하신다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를 해서 국비를 유치하게 되면은 다음 재선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선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숲이 있어요. 이게 소나무 숲이거든요. 해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저거잖아요. 그 모래, 그죠? 모래사장. 옛날에 모래사장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바람 불어가지고 다 이쪽으로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송림을 심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농경지를 황폐시키는 걸 막는 거죠. 이거는 농사 짓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지. 원래 자연은 뭐예요? 얘가 필요 없이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다시 또 쓸어가고 또 넘어갔다가 쓸어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모습이에요. 왜 인간이 들어가서 이거를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야 될 그 생물들이 여기 수문에서 다 단절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본래의 모습 또는 기능을 회복시킨다 해서 야생성 복원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질제구를 한다. 그리고 지구 환경 보존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한계로 보면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소위 새만금 저거 나중에 어느 정권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환원시킬 겁니다. 왜 그 소중한 갯벌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역사 문화는 왜곡된 역사 문화에 올바른 정립해야 되는데 얘들도 처음에는 바다였는데 그 다음에 경지 정립해서 농경지가 됐고 일본에서 이걸 공축해가는 그런 장이 됐던 거,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복원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시기별로 보면은 하나 이게 역사잖아요. 그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역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러면 나쁜 문화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잘 보존한다 하면 좋은 문화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 문화의 올바른 정립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원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다 퍼내갖고 막 퍼내가지고 또 어디로 반출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흙을 인공으로 갖다 메꾼 건데 황토도 들어가고 뭐 쓰레기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 갖다 버릴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는 데는 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우리 김포 쓰레기맨 있잖아. 무슨 문제예요 그게? 지금 거기 가가지고 무슨 에고렌 해가지고 뭐 이름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위에다 아파트 짓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람들 다 사잖아요. 침투수 다 뺐다 그래요. 그게 사람 살 때입니까 그게? 사람들하고 산 사람들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 아는 목사님도 거기서 기도원 살고 몇 년 살면 다들 속이 다 망가져가요. 죽기도 그렇게 이미 자기도 모르는 금방 후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죠. 그때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때는 이제 그 저항력이 잠잘 때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때는 싹 숨어요. 그래서 방 안 공기라든가 이 방 안에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놔두고 그런 것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벽도 아주 작은 방 이런 병들은 그런 집들은요, 그 콘크리트 벽이 원래 그 연못에서 실험에 의하면 연못에서는 콘크리트를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15일 동안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pH 농도라 그래요. pH 농도가 확 올라가요. 화학 성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 정체된 물이기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하면서 15일 후에 정상화. 연못은 갇힌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만이 갇혔지. 그러면 방 안에 거기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생물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새 집이니까 사람이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효과를 미치지? 거기다가 또 성면 위에 또 성면 옛날에는 성면 지붕.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암의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원하냐? 그렇게 막 파내고서 옛날로 막 복원 조성하는 게 아니다. 그걸 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 조성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식물이 들어오게 또 물이 들어오게 하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1년생 식물들이 좋아요. 땅을 한번 파헤치면 1년생 식물들, 그 파헤친 거에 맞는 식물들이 좋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고마리.